저는 대면으로 이렇게 한번 그때 강연을 한번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저희가 금융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뭐 바탕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의 그런 화면을 담아서 이렇게 화면도 좀 다르게 바꿔봤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끝나고 아마 좀 많이 졸리신 시간이고 내용 자체도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펙트 있게 좀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삼성전자가 ESG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좀 드라이브를 보고 있고 금융 입장에서도 뭐 다음에 내용은 나오겠지만 많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이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저희가 어떻게 발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ESG 혁신으로 기술 초격차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저희 삼성전자의 윤부근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언급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넘어올 수 없는 벽을 말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사와 차별을 해서 얼마큼 누구도 따로 없을 만큼의 기술 수준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일단 목차는 총 5가지로 해가지고요. ESG 경영의 시대로 전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성과 저희가 하고 있는 추진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금융 ESG 관련해서 진행했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ESG 시대에 금융 부문이 준비해야 될 한 장 정도인데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회사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보안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별도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오픈된 자료를 좀 간략하게 찾아서 마지막에 한 3분 정도 털어드리고 마치는 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ESG 1단계, 2단계, 3단계로 했는데 10년도까지는 기존의 모든 기업들이 이제 사회공헌에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대부분 이제 저런 쪽에 많이 포커싱 하다가 사실 그때는 ESG에 대한 언급이 크게 와닿지도 않았고 두 번째로 이제 2019년도까지도 이제 가치 창출이라고 그래서 기업에서 ESG에 대한 일단 인지하는 정도 단계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환경이나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어떤 그런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언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업들이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고 하게 되었지만 올해 2020년도부터는 요즘에 언론에 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막 경제 이런 데 보시면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해서 그게 가장 화두가 되는 게 ESG 쪽입니다. 그래서 환경하고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지배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융이 그게 얼만큼 관여가 있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 입장에서도 보면 지배 구조 쪽은 아니지만 저희가 언급할 부분은 환경하고 그다음에 사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 보면 나와 있지만 ESG 규제가 갈수록 강화가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유럽에서 또 태동을 해서 미국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도 이제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규제를 피해서 기업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에 투자자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기업 평가나 투자에도 보면 ESG 지표를 무조건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로 금융의 ESG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금융 ESG의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했고요. 저희가 좌측 제일 끝에 보시면 강제나 원재료 사용으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형을 하면 필수적으로 쓰는 게 원재료가 이제 레진 쪽에 화학 제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따르면 이제 아무래도 탄소 배출량이나 그런 것들도 증가하고, 금형 강제를 오늘 뭐 포럼에 저기 그 협찬하신 찬조를 하시고 협찬하신 세아도 수방도 나오셨던데, 아마 들으시면 이거 큰일 났다 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워낙 이게 강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 금형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탄소 배출량을 더 줄이기 위해서 숫자도 저희가 뒷장에 가면 표현을 했는데요. 그 염가에 되어 있지만 고가의 이제 금형 강제를 보통 한 벌당 한 30톤까지 이렇게 삼성전자 기준으로 금형 제일 많이 나가는 무게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경량화시키고 해서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언급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글로벌하게 이번에 이제 코로나 감염 지금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 전쟁 이슈로 이제 물류 생태계랑 그 원자재 수급이 다 작년도 엉켜가지고 재고 비용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자국에다가 다시 리턴하는 그런 사업이 리턴하는 그런 사태까지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물류 대란하고 에너지 부족 사태, 전쟁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저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은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그 삼성 전체 글로벌 마켓시어로 보면 한 5위, 6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볼륨으로 보면. 근데 하지만 지금 보면 그 금형이 워낙 이게 체계적이지 않고 저희가 이제 볼륨이 많이 큰 회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이고, 기존에 또 물론 이제 캐드 설계 분야까지는 캐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모델들을 이렇게 3D 설계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현장 쪽에 가보면 아직도 아날로그 작업 방식으로 해서 위험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좀 노출이 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금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안전에 지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 기피하는, 이런 사업에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친환경에 관련해서 소재나 공법 등을 지속적으로 친환경 공법이나 소재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전자는 언론에도 올해 물론 지금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폐기물을 활용해서 재활용하거나 그 다음에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제품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두 가지 제품 정도로 보시면 휴대폰에도 보면 폐어망 재료를 활용해가지고 부품이나 브라켓류의 실제 양산 쪽에 투입을 해서 재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그래서 추진 전략을 보면 저희가 금형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전자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봐도는 이제 기술 혁신과 디지털화로 ESG 차별화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걸 목표로 해서 전략을 저희가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환경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에너지하고 제조 자원에 대한 절감, 그 다음에 산업유해에 대한 폐기물 제로화, 그 다음에 친환경 소재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에너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많은 설계에서부터 선출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가지만 공작 기계나 양산 장비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최적화해서 얼만큼 작게 사용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원자재에 대해서도 제품 두께를 좀 얇게 해서 화학 제품을 좀 덜 쓰게 한다거나, 물론 이제 금형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게 재료를 얇게 한다는 과격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형체력이 올라가고 금형 구조가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그걸 극복을 해야지만이 앞으로 다른 경쟁사하고도 싸움에서도 저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금형을 양산을 하거나 가공하는 데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면 스크랩이나 그다음에 폐유, 폐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출도 그렇고 프레스도 마찬가지지만 제품을 양산을 하고 나면 그 상태로 소비자한테 출시하는 경우는 좀 많이 드뭅니다. 보통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도장 공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장 공정 이런 것들을 삭제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금형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소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이나 그 다음에 어떤 폐자재들을 활용해서 재활용하거나 리사이클하는 그런 공법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레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요즘에 감염이나 이런 것들에도 우수한 그런 레진이나 이런 소재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이제 금형만 들어보는 게 아니고 원재료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소비자한테 이로울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쪽은 작업 환경을 이제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형이라는 게 워낙 고중량이고 취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금형을 제작할 수 있는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인권 강화 부분은 대부분 이제 저희가 금형 현장을 가보시면 안전보호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실 좀 무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할 때 편하고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면에서 언급을 지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처음에 마스크 대란이 터졌고 그거 다음으로 이제 백신이 이제 나오면서 백신에 대한 주사기가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 그래서 중소기업들 같이 이제 파트너들하고 어떻게 협업해서 많이 지원해 줬는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금형하고 제품 원자재 사용량 절감하고 재활용을 해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게 금형강재 관련 원자재 쪽에 아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좌측을 보시면 금형하고 제품 경량화 구조 혁신 및 재활용 부분입니다. 저희가 삼성전자는 여기에 2019년도에 언급은 되어 있긴 하지만 금형 구조를 혁신해서 사실 불필요한 구조를 좀 많이 컴팩터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숫자로 표현을 말씀드리면 이제 65인치 TV 금형도 써 있는데 저희가 금형 무게를 한 38% 정도 중량을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그만큼 사용을 덜 한다면은 이 가무인 강제를 만들 때 들어가는 탄소 배출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철강에서 회사에서 제시하는 게 철강 1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가 2.2톤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금형강제 아까 최대한 30톤인데 20톤으로 줄이게 되면 10톤을 줄게 되면 그만큼 탄소 배출량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형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저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워낙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경량화 쪽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TV 기준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제품 두께가 플라스틱 기준으로 2.7T 정도 되던 게 지금 한 2.2T 정도가 줄었고 내년에는 이거보다도 더 얇게 해서 만드는 것을 지금 이제 금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앞서 코로나 사태에다가 지금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물류 이런 것들이 다 꼬여서 원자재 가격이 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영향도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게 탄소 배출과 그다음에 이게 환경 문제에도 직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제품 기후 개발하는 모든 분들은
제품을 얇게 하거나 재활용하는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능체는 똑같은 언급인데요. 대형 보통 프레스 제품 만들고 나면 항상 스크랩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철판들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재활용을 해가지고 스크랩 양을 줄여서 탄소 배출량을 좀 더 줄여보자는 노력들을 해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기술들은 적용을 해서 2017년도부터 저희가 기술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언급드린 대로 ESG 쪽에 강화되면서 거의가 이제 우리가 했던 노력들이 옛날에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니까 이런 데도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금형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금형 입장에서 보면 제품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강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적화 설계해서 금형을 개발을 하게 되면 아마 다른 선진국의 경쟁사보다도 더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장 쪽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형 제작을 할 때와 그 다음에 양산을 할 때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을 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에 보시면 이제 금형 제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환경 관리 하는 시스템을 디지털로 해서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2013년도에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운용을 하다가 확장성을 계속해서 일단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금융공장 내에 항원학습을 대형 금형이지만 저희도 대형 금형이지만 항원학습을 하기 위해서 건물 전체를 이렇게 공조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사계절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빌딩 IoT라는 기술을 접목을 해서 온도를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주면서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장 지을 때 되어 있지만 공장 내에 발생하는 폐유나 그 다음에 스크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해서 리사이클링해서 절상률만 개선하는 그런 컨셉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금형을 하다 보니까 양산 기술에 눈을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산을 보다 좀 더 생산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에너지 절감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사축기나 프레스 이렇게만 보는데 금형과 사축기가 물론 결합해서 양산을 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 장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대 장치들이 진흙형으로 냉각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자체적으로 저희 이제 금형 개발하는 사람들이 저 시스템을 직접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냉각에 대한 지금 그림으로 시뮬레이션으로 되고 있는데요. 사출을 저렇게 할 때 레진이 금형 내로 들어가면 이제 고화시키는 작업을 할 때 냉각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돌려서 하고 나서 다시 인턴을 시스템적으로 해서 사용할 때만 에너지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걸 하게 되면 기존에 나와 있는 장비들 대비 생산성을 한 30% 정도 업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도 그만큼 단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저게 자체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서 아마 여기 건기술사 포럼에도 아마 협찬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그걸 저희 해외 법인에 한 40대 이상 깔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는 저희가 이제 금형을 운영하면서 제일 양산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동맥경화처럼 이제 냉각 수로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PM을 예방 보전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워낙 이게 벌집 구조로 채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청소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보통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그 안에 클리닝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각 관리 시스템처럼 만들어서 냉각 수로도 물에 대한 수력 압력으로만 이렇게 고압을 뿌려서 물로만 해서 세척하는 방법으로
그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현재 그 해외 글로벌하게 한 20대 정도 저희 법인들에 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친환경 공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장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환경에 유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품에 도장을 하지 않고 뭐 펄 레진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알사추 상태로 그냥 그 상태로 소비자한테 출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걸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을 활용하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무선의 휴대폰 쪽에는 해양 폐기물 중에 폐어망을 활용해서 인서트 부품이나 그 다음에 브라켓 종류 그런 부품들에 대해서 실제 믹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 공급이라고 해서 저거는 소비자 외관으로 보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새로운 이제 원래의 레진을 사용을 하고 내측은 사람이 소비자가 보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런 구간은 이중사축이나 다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30분 이상 정도의 재활용, 우리 일명 쭈핑이라고 하죠. 이렇게 쓰고 남은 그런 스크랩 재료들을 활용해서 하는 걸 양산하는 기술 개발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런 기술도 아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현장 쪽에 말씀드리면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부분인데 사실 저희는 이제 모든 금융공장이 중량분을 다루다 보니까 안전에는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 이게 아마 대표님들도 많이 계실 건데 사실 그거를 이렇게 아마 노력을 해도 될 수 없는 구조가 많을 겁니다. 특히 사람이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하고 센서를 부착해도 안 되는 부분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예전에 저도 처음에 금융 배울 때 선배들이 이게 프레스 금융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많은데 대부분 이게 손가락 영광의 상처처럼 이렇게 한마디씩 없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광주의 금융공장을 오퍼레이션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안전 쪽입니다. 결국은 이게 자전거가 달리면서 사고 나는 거랑 자동차가 무거움이 와서 부딪히는 거랑 개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량물을 한 30톤 되는 물건을 핸들링을 하는데 안전보호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걸 모든 자동화 장비들이 운전을 할 때 제대로 에러 없이 작동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2트랙, 3트랙 이렇게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노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쪽에 이제 실시간 현장 환경에 대해서 온도나 아까 항공학습한테 온도나 그 다음에 냄새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해서 이상 징후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관제 시스템에서 추적을 해서 관련자들한테 문자를 메시지를 보내주거나 지역으로 조언을 지적을 해줘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이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건 아무래도 이게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작업을 계속 루틴하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반복 작업이 에너지 소비도 많고 그 다음에 사고 날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4시간 금연 제작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2013년도부터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고요. 이게 확장성을 보면 금연 가공만 자동화를 하는 게 아니고 금연 가공, 조립, 그 다음에 금연 가공과 조립에 되어 있는 금연 가공 부품들도 AGV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실제 원래 저희가 보안상 때문에 표현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표현을 안 하고는 이게 또 현실감이 없을 것 같아서 동영상은 이 자료에 좀 넣었습니다. AGV가 5톤짜리 물건을 로딩 언로딩해서 실제 기계에 넣고 빼고를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제어해서 가공을 하고 조립을 하는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저희가 2010년도에 독일의 폭스바겐이 브라운슈바이크에 한 8,000평 정도 되는 금융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한 500km 되는
금형 부품을 AGV가 와서 기계 앞에 딱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터가 그 크레인을 활용해서 기계에 올려서 수동 세팅을 하는 컨셉인데, 저희는 그때 2010년대 공장 지을 때, 야, 저걸 기계 안에까지 놓고 빼는 것까지 자동화해서 사람이 에러를 일으키고 사고가 나는 거 방지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개발을 해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협업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거 한 5톤 정도 중량을 로딩 운동중 하는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세계 최초로 아마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금형 가공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절삭을 하기 때문에 절삭에 따른 공구도 다 이게 장착을 해야 됩니다. 무인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ATC의 그 공구를 교환하는 장치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저기는 삼성 우측에 있는 로봇가 보시면 AGV가 이동형 AGV입니다. 저 AGV 한 대와 로봇과 관련된 AGV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기계에서, 시스템에서 이제 신호를 받습니다. 기계에서 나 이제 공구 사용 다 했으니까 빼고 다른 공구를 넣어줘 하면 시스템에서 명령을 로봇한테 줍니다. 주면 저희가 별도의 카트리지에 가서 그 공구를 가지고 와서 다시 안에까지 장착을 해서 기계가 쉬지 않고 일하는 컨셉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좌측에 말씀드렸는데 조립 부분도 자동화가 되는데 저 부분은 동영상은 안 넣습니다. 저는 다음에 아마 어느 분이 또 삼성에서 강연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측에 보시면 로봇 활용해서 금형 조립 자동화가 되는데 똑같습니다. 아까 저 위에 부품처럼 스테이션 위에 프리세팅을 미리 금형 조립할 부품을 올려놓으면 설계 자동화 시스템에서 로직을 받아서 그 냉각 홀이나 인서트 부품을 비전 기술로 하고, 그 다음에 위치 센서 3D 측정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조립자가 그 부품만 위에 올려놓으면 관련된 부품을 찾아서 조립하는 시스템입니다. 저거를 저희가 재작년에 개발을 완료해서 실제 현장에서 사람 없이도 금형 부품을 조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좌측 아래 이제 그림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환경안전 사실 강조를 해도 크게 저희가 가장 중요한 생각은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노동인권 강화 및 현장 환경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환경안전 기본 지키기에 대해 계속 매 분기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아마 밖에 금형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런 거를 야 이렇게 해만 하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잘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실제 말로만 한다고 그 체험학습을 하는 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경기도도 있을 것 같은데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한 20km 이내에 한 3군데가 무료 체험, 환경안전 무료 체험 할 수 있는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료로 신청을 하게 되면 몇 명,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저희는 직원들이, 구성원들의 홍도가 너무 좋아서 가족들도 가서 같이 가고요. 저희 협력사 파트너들, 대표님들하고 관리자분들도 같이 가서 교육을 다 매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저희는 이제 사회공헌 부분인데요. 기술혁신으로 사회공헌 한 부분인데, 딱 2년 전이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일 먼저 마스크가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기 공급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백신 주사기가. 그래서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백신 주사기에 대해서. 백신 주사기도 저희가 삼성전자인데 백신 주사기하고 무슨 상관이냐 했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그게 저희가 그 삼성전자 조직 내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상생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요청이 왔고, 그 단납 기후에서 저게만 그 최소 잔량형 주사기 전문 개발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주사기는 처음 해봤습니다. 48캐비티에 그 짧은 사이클 타임으로 해서 양산하는 금형을 만들었는데, 제품 두께는 두꺼우면서 길이가 길다 보니까 냉각시키는 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해서 저희가 이제 군산에 있는 그 업체에다가 금형을 저희가 거의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들고 저희는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하는데 재작년 연말에 그걸 들고 미국의 그 FDA 승인을 15일 만에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금연하면서 가장 뿌듯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그전에 터진 거지만 마스크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마스크 금형하고 라인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롤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파 용축하고 다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금형 3개 아니면 4개가 롤 타입의 금형이 들어가는데 그 금형을 대부분이 이제 세트로 중국에서 납품을 왔다가 중국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수입이 금지가 된 거죠. 그런데 쓰는 게 좀 마마보니까 빨리 체인지해서 금형 부품을 체인지해서 양산을 해야 되는데 설계도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3D 스캐너를 활용해서 다시 재설계를 해서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우측에는 이제 그 코로나 터진 제휴수가 그 백신 진단키트지 않습니까? 진단키트도 그 많은 수량을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산출 양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 아마 오늘 올해 기술자 대신 아마 김문수 프로께서 아마 많이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고객들도 전자에서 많이 도움을 줘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본거나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금형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재료하고 올해 앞으로는 아마 바이오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아마 많은 원재료 만드는 회사들하고 많은 기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분야의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ESG 쪽에 얘기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관심도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저희도 뭐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한종일 부장께서도 대표이사께서도 우리는 앞으로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한다고까지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목표로 해서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디지털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체 글로벌하게 금융 경쟁사들도 있고 경쟁자들이 많죠. 다른 나라에도 보시면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뛰어나게 IT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IT 기술을 접목한 금융 제작 기술을 좀 더 개발을 해서 현장에 좀 그런 도입이 되면 좀 더 저희 나라가 경쟁력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트너십 이야기한 것처럼 친환경 재료에 대한 사용에 따른 금융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설계 기술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경쟁력 많이 갖출 것 같고요. 우측에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금융 패러다임 식으로 ESG 경쟁력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저희가 아까 제목에 언급했듯이 초격차를 유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친하게 보는 건데요. 금융 개발에서부터 개발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제작을 하고 물류를 태워서 그 다음에 제품 양산하고 수리 제작하고 회수 대기 이게 이제 ESG 관련해 금융에서 보면 전체 공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다음에 아마 발표하시는 분들도 이런 데 관련해서 많이 발표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회사에 있는 ESG 관련된 것을 언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좀 이펙트 있는 걸로 짧은 걸로 좀 선택을 했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시청하고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CEO들에게 도착한 한 통의 서한. 발신자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그는 서한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향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의 선언은 전 세계의 ESG 열풍을 불러일으킵니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업을 평가하는 비재무적 요소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매출, 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로만 기업을 평가했지만
이제는 환경 문제,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요소로 기업의 가치를 매기는 거죠. 기업이 사회단체도 아니고 대체 왜? 그 이유는 레디핑크가 말한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지구온도. 지구 곳곳에는 이례적 폭염과 가뭄, 걷잡을 수 없는 산불과 같은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어제 오는 일이 아니지만 기업들은 이윤 추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류의 삶이 위협받기 시작하자 기업도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지구가 훼손되고 인류가 사라진다면 기업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이익이 많은 기업이라도 미래에 존재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결국 기업은 생존을 위해 앞장서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ESG도 말이죠.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돈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혼줄을 내준다는 뜻으로 선행을 베풀거나 의로운 일을 한 기업의 물건을 일부러 팔아주는 건데요. 반대로 불미스러운 논란이 있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으로 응징합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더 오래 걸리더라도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착한 기업을 소비하려 합니다. 소비로 자신의 신념과 사회적 의미를 추구하는 MZ세대가 이러한 소비 영향을 주도하고 있죠.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지 않기 위해 기업들도 함께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착한 기업이 되기 위해 기업들이 선택한 방법,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각종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 ESG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당신의 회사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불확실한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바로 ESG입니다. 이게 저작권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밑에 그 출처를 확실하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공식적인 자료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이게 현재 1탄이고 2탄도 뭐 별도 있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관심 많이 가지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